오늘의 마지막 주제, 오매 법칙입니다. 오매 법칙은 여러분들이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많이 암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그려놓고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그다음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암기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이런 것이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뭐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오매 법칙을 많이 배우고 있죠. 자, 근데 그것의 특징은 우리가 바로 무엇의 관계냐라고 하면 회로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물리의 역학에서 F는 ma라고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 뭐냐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에 비례한다. 근데 얘는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어떠한 가속도를 갖는다. 뭐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식이 바로 오매 법칙입니다. 어, 이것은 실험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체의 저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금속이나 아니면 대략적으로 금속보다는 뭐 조금 더 저항이 큰 물질이면 더 좋겠죠. 그런 물질들을 선택을 해놓고 그 물질을 회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회로를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전력 장치에서의 전압 공급 장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건전지와 같은 것을 연결해 주는데 얘는 뭐 가변 전압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중간에 가변 저항을 뭐 넣어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양단에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약간 스프링처럼 지그재그로 그려놓고 레지스턴스다라고 해서 R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전류계를 하나 설치를 해야겠죠. 전류계를 중간에 설치하고 전압계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 사이에다가 어, 바로 이 저항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저항의 양단 끝쪽에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전압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계에서 일컫는 전압,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양단의 전이차 VA에서 VB 전압을 갖다가 걸어주게 된다. 그래서 전압을 갖다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전압은 어떤 양단에 걸린 전압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그래프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죠. 왜 이게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 0에서부터 생각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0에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전압을 갖다 걸어주게 되면 즉 한쪽 하나에 우리가 처음의 방향을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플러스 방향으로 일단 잡으면 얘가 전압을 점점 높여주면 전류도 그게 대응해서 비례하여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칸을 1V라고 하면 얘는 1V, 2V, 3V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1V를 걸어줬을 때는 1A가 흐르고
그 다음에 2V를 걸어줬을 때는 뭐 2A가 흐르고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인 결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왼쪽 이 뒤쪽은 뭐냐면 거꾸로 걸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건전지를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서 걸어줬다. 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1V를 걸어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1A가 흐르고 2V를 거주면 반대 방향으로 2A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어도 전압과 전류의 관계, 전류의 흐름은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물체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 어떠한 물체는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어떤 물질이든 그것이 똑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똑같은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면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작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똑같이 2V를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어떠한 물체의 전류는 2A가 흘렀지만 여기를 뭐 가라고 합시다. 가의 어떤 물체는 2A가 흘렀지만 나의 이 물체는 0.5A가 흐를 수 있어서 얘가 4분의 1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겠죠. 그래서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인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즉, 이 비례 상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저항 전체의 어떤 물질의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오메 법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만약에 이 물질을 갖다가 니크롬선이라고 한번 봅시다. 니크롬선. 니크롬선은 금속이에요. 금속이지만 일반적인 뭐 금이나 은, 구리화에 비해서는 약 100배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어떤 데 쓰이고 있냐면 난로에 따뜻한 열선과 같은 것을 쓰고 있죠. 니크롬선은요. 그럼 이 니크롬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는 뭐가 많이 달라질까요? 일단은 이 실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는요? 1V, 2V, 3V 이렇게 낮은 전압을 줬을 때는 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계속해서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전에 F는 MA를 갖다가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데 힘을 아무리 줘도 가속도는 어때요? 그거에 비례해서 할 뿐이지 이것이 뭐 한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니크롬선은 어떨까요? 자꾸 우리가 전압을 주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흘러져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얘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열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금속 물질이 열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슬슬 녹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열을 많이 받는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에 있는 분자래요. 어떤 입자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이고 그러면 저항이 더 크게 되죠. 그러면 자꾸자꾸 해서 저항이 점점 더 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열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정확히 비례관계가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죠. 이런 거는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앞에 역학에서 배운 것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아니라 아마 고무줄의 호크의 법칙과 같은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용수철도 보면요, 힘을 주게 되면 걔가 늘어나는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이 탄성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탄성 한계이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조금 더 그 한계보다 더 주게 되면 결국엔 끊어지게 되죠. 그런 것 같이 이 오메 법칙도 이렇게 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속과 같은 경우는 얘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저항이 점점 더 커지다가 그러면 저항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지금 그래프로서는 조금 잘못됐네요. 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저항이 점점 커지면 여기에서 바로 기울기가 맞았네요. 기울기의 역수가 바로 저항이니까 커진다면 이게 전류가 점점 이렇게 안 흐르다가 결국에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다가 최종적으로는 얘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은 모든 물질에서 항상 무한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장난인가요? 아니면 재미있으라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바로 샤프심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불이 나다가 결국에는 끊어지는 그런 실험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메 법칙은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금속 물질에서 또는 저항에서 어떤 물질에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메 법칙과 관련된 예제를 한두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오메 법칙 예제로서 간단한 V는 IR을 활용해서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10분 동안 6 곱하기 10의 21승계의 전자가 저항이 25민 도선을 지나갔다면 도선의 양단에 걸린 전이차는 네, 어,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전이차는 전압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묘 법칙 V는 IR 이것을 그냥 일단 식을 써 보고 나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문제에는 저항이 25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R에는 바로 25옴을 넣으면 되죠. 그런데 전류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힌트가 있죠. 10분 동안 6 곱하기 10의 21승계의 전자가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전류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전류의 정의이죠. 그 전류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I는 T분의 Q였어요. 어떤 단면을 어떤 시간 동안에 전하가 흘러가는 양을 바로 전류, 그때 흘러간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라고 해놨죠. 근데 이렇게 플러스로 해놓은 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죠. 어차피 전자라고 한다면 전자가 왼쪽으로 6 곱하기 10의 21승계가 지나게 되면 플러스 양 전하가 오른쪽으로 10의 21승계가 지나가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Q의 양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Q의 양은 전자의 전하량 또는 양성자가 지나간 것의 전하량 곱하기 개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Q는 NE, 그래서 N은 개수, 그 다음에 E는 전하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과 양성자의 전하량은 부호가 다르고 크기는 같고 2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제 대입하면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 대입은 N은 6 곱하기 10의 21승계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 또는 양전하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19 쿨롱이죠. 그 다음에 1초 동안이라고 해서 단위 시간 동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을
60을 곱해서 600초로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요. 네, 21승하고 마이너스 19승 하면 2승 제곱이 나오는데 10의 제곱이 나오는데 밑에도 10의 제곱이고 6이 약분될 거니까 결국 남는 값은 바로 1.6 암페어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구했다면 이제는 본식인 V는 IR에다가 대입을 해서 1.6 곱하기 20은 네, 32V라고 하는 전압이 나오죠. 자, 여기서 전압과 전이차는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ohm의 법칙을 우리가 뭐 연습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 I는 T분의 Q 이거를 우리가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전류의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단면을 흘러가는 전하의 총량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예제가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경우를 보면 첫 번째 경우는 전이차와 저항이 각각 반으로 줄었을 때라고 쓰여 있고요. 두 번째는 전이차는 2배가 되고 저항은 3분의 1로 줄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있는 4번보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V는 IR이라는 오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전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여기에 A라고 하는 문제에는 전이차와 저항이 나와 있잖아요. 대입을 하면 될 거고 B 문제에서는 또 전이차와 저항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식에다가 오묘 법칙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또 말을 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A의 경우에는 네, I는 얼분의 V가 원래의 전류에 흐르는 원래 도선에 흐르는 전류였다라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I'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전이차를 절반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도 절반으로 바꿔서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고 나니까 분모 분자에 있는 2분의 1은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R분의 V가 되고 처음에 I가 되니까 전류의 변화는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처음의 경우에는 I는 R분의 V라고 그냥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변화했을 때는 전류는 바로 전압은 2배가 되고 저항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R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3분의 1분의 2는 결국 6이 되니까 결과는 6i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6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오메의 법칙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이보다는 더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조금 연결을 더 해서 다음 주 1교시 정도까지는 전류 전압의 관계를 갖다가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뭐 저항의 합성 연결이라든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저항의 회로에서 전압 전류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그것들이 어떤 회로를 구성하고 뭐 디크롬선이나 아니면 전구와 같은 것을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13주 맞죠? 13주 1교시 때는 그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